이제 62쪽에 18강 호르몬입니다. 호르몬. 우리 이제 항상성이 무엇에 의해서 유지되냐면 뒤에 또 나옵니다만 아까도 얘기했고 신경계와 뇌분비계에 의해서 항상성이 조절되는데 유지되는데 그 신경계 특히 자율신경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뇌분비계라 하면 그 뇌분비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에 의해서 즉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율신경과 호르몬에 의해서 항상성이 유지된다. 우리 이제 신경계 배웠고 이제 호르몬 배웁니다. 호르몬이 어디서 분비되냐면 척추동물의 경우에 뇌분비선에서 분비되죠. 호르몬의 생성은 뇌분비선, 샘선자를 써서 뇌분비선 또는 뇌분비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호르몬은 대개 그 호르몬을 분비한 세포가 아니라 다른 세포에 가서 작용을 하죠. 그 호르몬이 작용하는 기관을 표적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럼 호르몬이 그 표적기관까지 이동을 해야죠. 그런데 혈액의 흐름을 따라서 이동을 하죠. 그러니까 별도의 분비관이 없습니다. 별도의 분비관이 없고 운반은 혈관으로 가서 혈액의 흐름에 따라서 또는 림프액에 따라서 림프액에 의해서 혈액의 일부분이 조직으로 빠져나온 것을 모세혈관에서 그 물질 교환을 위해서 혈액의 일부분이 조직으로 혈관 밖으로 빠져나오는데 그것을 조직액이라고 하고 그 조직액의 90%가 다시 모세혈관으로 흡수되고 그 10% 들어오지 못한 것이 어디로 가냐면 림프관으로 들어가죠. 그 녀석을 림프라고 하죠. 림프액. 그리고 그 림프액은 다시 혈관으로 나중에 합류가 또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별도의 분비관이 있는 것은 외분비샘, 외분비선 참고하면 땀샘. 땀이 혈액을 따라 이동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땀 흘렸는데 막 물론 피땀 흘린다는 표현을 쓰지만 피 나오는 거 아니지. 별도의 분비관이 있어. 자, 그리고 눈물샘. 피눈물 흘린다는 표현을 쓰지만 되게 눈물 흘릴 때 피 나오는 거 아니죠. 별도의 분비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샘. 예를 들어서 이자에 그 소화샘에서 이자액이 분비되면 그 이자액에 있는 그 소화 효소 등등이 어디에 가서 소화작용을 하냐면 소장, 즉 십이지장에 가서 작용을 하죠. 그럼 이자에서 분비되어서 소장으로 이동해야지. 이자관을 따라서 이동을 하죠. 또 쓸개즙이 지방의 소화를 도와주는데 쓸개즙이 어디에서 생성되냐면 간에서 생성되었다가 사람의 경우에 간에서 생성되어서 쓸개에 저장되었다가 역시 어디에 가서 작용하냐면 소장에 가서 작용을 해. 그럼 쓸개에서 소장으로 쓸개관이 연결돼 있죠. 담즙관 또는 쓸개관. 자, 그리고 여기 젖샘 또 페로몬샘 이런 것들이 바로 외분비선이죠. 그 외분비선은 전용 차선이 있다. 쉽게 말하면 아까 그 쓸개즙은 쓸개관을 통해 이동하는데 쓸개관을 통해서 다른 녀석들 이동 못해. 쓸개즙만. 아까 이자관을 통해서 누구만? 이자액만. 별도의 전용 차선이 있다. 그러나 호르몬은 전용 차선 없다. 그래서 남의 차선 빌려 쓴다. 혈관 빌려 쓴다. 자, 그러면 그 호르몬이 예를 들어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라는 녀석이 있다. 갑상선 자극 호르몬. 그럼 어디서 분비되냐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된다. 그럼 이 녀석이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어서 혈액 흐름을 따라 이동하면 모세혈관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곳에서 다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만 작용한다? 갑상선에서만 작용한다. 그럼 그 갑상선에서만 작용하는데 그 특정 표적기관이 정해졌다는 말이죠. 이것을 기관 특이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기관 특이성이 있다.
이렇게 기관 특이성 있는 것은 호르몬이 작용하려면 그 표적세포에 수용체가 있어야 돼. 이게 호르몬이라면 그 표적세포에 적당한 얘랑 구조가 들어맞는 수용체가 있어야 돼. 결합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 호르몬의 수용체가 그 특정 기관에만 있다. 이것을 기관 특이성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호르몬은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죠. 그러나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되고 필요한 만큼 있어야 되죠. 그래서 너무 적으면 결핍증을 유발할 수 있고 필요한 것보다 많으면 과다증을 유발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호르몬은 종특이성이 있나 한번 봅시다. 만약에 종특이성이 있다면 소의 인슐린은 소에게만 작용한다. 사람에게 작용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야. 종특이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그런데 소의 인슐린도 사람에게 얼마간 작용할 수 있죠. 그것은 구조가 거의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르몬은 종특이성이 없다. 이것은 되게 항원으로 작용하지 않고, 물론 약간은 작용할 수도 있어요. 소의 인슐린과 사람의 인슐린이 똑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모두 51개의 아미노산이 있는데 외울 필요 없지만 3개의 아미노산이 약간 다르죠. 그래서 약간은 거부감 일으킬 수도 있는데 되게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항원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물론 이제 고딩 수준에서입니다. 항체 생산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물론 어떤 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되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호르몬은 신경에 비하면 속도가 빠를까 느릴까? 신경은 전기적 신호로 쭉 가죠. 그런데 호르몬은 혈액을 따라 이동해야 되지. 오래 걸리겠죠. 신경에 비해서 느리다. 그런데 신경은 한 번 신호 보내면 끝. 그런데 호르몬은 그것이 분해되지 않고 남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작용할 수 있죠. 그래서 신경에 비해서 지속적이다. 그리고 작용 범위를 따지면 다시 신경은 바로 이웃하고 있는 세포에게만 이렇게 신경이 있을 때 바로 이웃하고 있는 세포에게만 신호를 줄 수 있죠. 그러나 물론 호르몬이 기관 특이성은 있지만 아까 갑상선자약 호르몬을 예를 들 때 이 녀석이 그 세포 딱 하나에다가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갑상선에 있는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여러 세포에게 작용할 수 있죠. 그래서 신경에 비해서 작용 범위가 넓다라고 할 수 있겠죠.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62쪽에 사람의 내분비샘이 간단하게 나와 있고,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시상하부 뇌하수체를 먼저 보면, 자, 아까 간내는 시상이라는 부분과 시상하부라는 부분이 있고, 물론 시상상부도 있지만 중요하지 않으니까 빼고, 시상하부 아래쪽으로 뇌하수체가 약간 길쭉하게 있죠. 그 뇌하수체를 그냥 편의상 동그랗게 그리고 이것을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중엽, 이 옆이라는 것은 입엽자입니다. 입엽자. 그래서 중엽. 되게 이제 왼쪽을 앞쪽으로 그려줄 때 그럼 앞쪽은 전엽, 뒤쪽은 후엽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뇌하수체 중엽은 곧 퇴화되어서 연구가 잘 되어 있지 않고 우리는 전엽과 후엽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뇌하수체 후엽에서 딱 두 가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ADH라고 하는 안티 다이우레틱 호르몬,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은 어떤 작용을 하냐? 신장, 콩팥, 신장에서 수분 재흡수를 촉진시키죠. 오줌으로 갈 물을 우리 몸으로 다시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ADH가 많이 분비되면 수분 재흡수를 많이 하니까 오줌을 많이 싸, 적게 싸. 그러니까 이름이 항이뇨 호르몬이죠. 이뇨 그러면 오줌 나오게 하는 거고 항은 그 반대니까. 자, 그래서 수분 재흡수를 촉진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혈액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겠죠. 그럼
우리 몸의 농도가 어떻게 되겠어? 낮아지죠. 물을 가지고 왔으니까. 다시 말하면 체액의 농도 어려운 척 얘기하면 삼투압, 그 삼투압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죠. 혈액이 혈관 벽에 미치는 압력을 뭐라 그래요? 혈압. 그럼 혈액량이 많아지니까 혈압이 증가하겠어? 감소하겠어? 증가. 그리고 오줌량은 당연히 감소. 그러나 오줌량 조절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오줌량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삼투압이나 혈액량, 혈압을 조절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뇌하수혈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 분비되는데, 옥시토신은 자궁수축, 그러니까 분만 촉진 호르몬이죠. 그리고 젖분비를 촉진하죠. 물론 젖분비 자극 호르몬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젖분비 자극 호르몬은 젖샘 발달을 촉진시켜서 젖 생성을 촉진시키고, 실제로 젖분비를 촉진하는 것은 요 옥시토신이죠. 이따 다시 한번 할게요. 자, 뇌하수체 후엽에서, 다시 전엽에서는 생장 호르몬과 무슨 자극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갑상선 자극 호르몬, 갑상샘이라고도 해요. 이 단어의 뜻 다 들어 있습니다. 생장 호르몬은 생장을 촉진시키고 뼈나 근육의 발달을 촉진하고,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갑상선을 자극해서 티록신의 분비를 촉진하고, 갑상선에서 티록신 분비를 얘기할게요. 또 부신 수질 자극 호르몬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아까 부신 수질에서 교감신경의 신경절이 형성된다 그랬죠. 그래서 부신 수질에서 호르몬이 분비될 때는 교감신경의 신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부신 수질 자극 호르몬 자체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 그리고 생식소 자극 호르몬, 즉 정소와 난소를 자극하는 호르몬으로서 그것이 누구냐면 FSH, LH. F가 여포라는 뜻입니다. Follicle Stimulating 호르몬, 즉 여포 자극 호르몬. 그래서 여포를 성숙시키고, 그러면 여포가 성숙하면서 여포에서 LH가 분비되고, LH는 루터나이징 호르몬, 즉 황체 형성 호르몬. 여포가 황체로 변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여포가 성숙하는 과정에서 그 속에 들어있던 제1난모세포가 제2난모세포로 변하면서 황체가 되고, 그 황체에 있던 제2난모세포가 밖으로 빠져나오죠. 그걸 배란이라고 하죠. 다시, 여포 속에 제1난모세포가 있어. FSH가 여포를 성숙시키면서 제1난모세포가 제2난모세포로 되고, 그러면서 LH가 또 분비되어서 여포를 황체로 변화시키는데, 그때 제2난모세포가 밖으로 빠져나오죠. 난소 밖으로. 이걸 배란이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LH가 배란을 촉진시켜주죠. 배란 촉진. 외우기 쉽죠? 자,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젖분비 자극 호르몬을 프로락틴이라고 하는데, 이 녀석은 젖샘 발달을 촉진하고, 젖샘 발달과 그로 인해서 젖 생성을 촉진해 주는데, 그러면 이 옥시토신이 젖분비를 촉진하죠. 그런데 결국 이 젖 생성이 잘 돼야 젖분비가 잘 되니까, 그냥 젖분비 자극 호르몬, 젖분비를 자극한다, 젖분비를 촉진한다 해도 맞는 겁니다. 젖분비를 촉진한다. 그러나 실제 젖분비를 자극하는 것은 옥시토신. 다시 뇌하수엽에서 두 가지 호르몬, ADH, 옥시토신. 뇌하수의 전엽에서 생장 호르몬하고 무슨 자극 호르몬, 갑상선 자극 호르몬, 그리고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 생식소 자극 호르몬, 즉 FSH, LH, 그리고 젖분비 자극 호르몬, 즉 프로락틴. 자, 그 다음에 지금 62쪽 계속 보고 있습니다. 갑상선에서는 칼시토닌과 티록신이 분비되어서 칼슘 이온의 농도를 조절합니다. 지금 기초반이지만 조금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조금 보면 칼슘 이온도 혈액에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고 중요한 것은 뼈의 칼슘 이온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뼈에 있는 칼슘 이온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혈액에 얼마큼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혈액에 칼슘이 많으면 이걸 뼈로 보내. 누가? 칼시토닌이. 그런데 갑상선에서 분비되고 그 갑상선에는 부갑상선이 매몰되어 있는데 부갑상선에서는 파라토르몬이 분비되어서 뼈를 파괴시키고 뼈에 있는 칼슘을 빼내는 거죠. 그래서 칼슘의 농도를 조절합니다. 기초반에서는 이 정도만. 근데 어쨌건 서로 반대로 작용하죠. 무슨 작용? 기량작용. 자, 그 다음 이자에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분비되는데 이자에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분비되는데 이건 혈당량 조절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난수에서 정수에서 성호르몬 분비되는데 뭐 다 아는 얘기겠지만 먼저 정수에서 테스토스테론 남성의 2차 성징을 발현시키고 정자 생성을 자극하고 난수에서 에스트로겐 그리고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로겐은 여성의 2차 성징을 발현시키고 자궁벽을 두껍게 하고 즉 임신에 대비하고 또 난수에서 프로게스테론 분비되어서 자궁벽을 더욱더 두껍게 유지하고 이 말은 임신을 유지시키고 물론 구체적인 거 나중에 기본반 심화반에서 다루겠습니다. 자, 63쪽 아까 호르몬의 특징 설명했고요. 자, 호르몬과 신경계의 작용도 설명을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64페이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기초반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죠. 물론 여기 지금 뇌하수의 전엽 요 실은 앞부분으로 그림이 들어갔어야 더 좋은데 아까 얘기했던 후엽에서 물론 이 그림은 오른쪽이 앞쪽이죠. 그래서 후엽에 비해서 뇌하수의 전엽에서 더 많은 종류의 호르몬이 분비가 되죠. 그걸 기억하시고 티록신의 분비량 조절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는 뒤에 그 다음 챕터에서 이제 나오니까 어쨌건 티록신은 갑상선에서 분비되어서 물질 대사를 촉진한다. 여기서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그 다음 주에 바로 나오니까. 자, 그런데 갑상선에서 호르몬이 분비될 때 TSH 즉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신호를 받고 그런데 그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어디서 분비되냐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그런데 뇌하수체 전엽에서 신호를 누구한테 받냐면 TRH. 이따 다시 할 겁니다. 그냥 보기만 하세요. TRH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 갑상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자, 이건 뒷장에서 바로 할게요. 자, 어쨌건 중요한 건 여기서는 갑상선에서 티록신이 분비되어서 물질 대사를 촉진한다를 기억하시고 문제 보겠습니다. 65쪽 1번 호르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매우 쉽다. 표적세포만 작용한다. 다시 말하면 기관 특이성이 있죠. 맞고요. 2번 별도의 분비관을 통해 운반된다. 호르몬은 전용 차선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혈관을 통해 이동한다. 그래서 2번이 답이죠. 3번 내분비섬에서 생성되고 분비된다. 맞고요. 4번 분비량에 따라서 결핍증이나 과다증이 유발되죠. 맞죠?